제1회 하나야마 야쿠자 두목 카오루의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입니다. 바퀴 외전 바로 시작합니다. 1. 교복. 하나야마는 거대한 몸집으로 교복을 따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10배 이상의 원단이 들어간 교복이 딱 맞는다며 교복집을 나옵니다. 하나야마가 다니는 학교에는 경시청 형사가 교장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야마 때문인지 경시청 형사는 맹수용 사유코 가서를 내밀며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는 격투 경력이 높은 형사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며 꼭 하나야마와 불량 학생들이 접촉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하네요. 2. 축하기금. 1학년 반에는 선배 일진들이 하가 선배의 출소 축하기금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엔 하나야마 카오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벙한 일진이 잠을 자고 있는 카오루를 깨우며 축하기금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출소냐고 물으며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가 선배님께 잘 말해달라 하네요. 지갑을 통째로 받은 하가 선배는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요. 하나야마의 명함을 보고 하나야마에게 뛰어갑니다. 입 닥치고 빌어야 한다며 뛰어간 하가 선배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한 번 건넨 돈은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인사는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하네요. 3. 이모리. 하나야마에게 빌었던 하가 선배는 어떤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이모리라는 이 학생은 갑자기 쌍절곤을 돌려버리며 너희와 사는 세계가 다르니 건들지 말라 말합니다. 하가 패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버리는데요. 이모리는 하나야마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석기시대라면 너가 옳겠지만 지금은 21세기라며 무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 신발장에 쥐새끼와 전기 트랩을 놓고 문지방에 칼날을 껴놓기도 하며 하나야마를 괴롭혀주는데요. 드디어 기회를 받는지 이모리는 하나야마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4. 다나가. 교실로 들어간 이모리는 하나야마와 둘이 얘기할 게 있으니 모두 나가라 하는데요. 화살을 들고 온 이모리를 보며 모두 뛰쳐나가며 하나야마는 일어서서 교복 안에 자신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수류탄부터 총과 칼까지 모두 진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오리는 똥 씹은 표정이 되며 하나야마는 무기를 모두 이오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너가 쓰는 거라며 뒤돌아 앉아 원하는 걸 필요한 만큼 쓰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다 고르면 말을 하라 합니다. 이오리는 하나야마를 보며 죄송하다며 오줌을 지려버리네요. 카오루가 다가오자 이오리는 기겁을 하나 선생님이 오기 전에 들키기 전에 서둘러 치우라고 말합니다. 5. 재벌. 교문에서부터 선생님에게 맞는 일진들이 보이는데요. 처벌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은 불량 학생들을 다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과거 불량 학생에게 사망한 선생님이 생긴 뒤 국가는 교사 경험과 격투 시험을 본 선생님에게 처벌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데요. 그리고 처벌허가증을 가진 선생님 앞으로 하나야마 카오루가 등장을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하나야마에게 네 상처는 가짜라며 선생은 시비를 거는데요. 바지통이 너무 크다며 하나야마에게 복부 공격을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든 선생은 당황을 합니다. 카오루가 살짝 다가오자 거대한 전략 차이를 느낀 선생님은 핵공격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쭈그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이 선생은 타워 오브 테러라는 별명이 생기며 교직에서 사퇴를 했다고 하네요. 6. 실습. 학교에 수영 실습이 있는 하나야마는 참여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문신과 상처를 바이크 사고로 그랬다고 하려 하지만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대장의 고교 생활이 끝날 수 있다 말하자 부하에게 협박하지 말라 말하는데요. 이때 키자키가 들어와 하나야마에게 걸맞는 수영복을 전달합니다. 최신 경기용 수영복을 입은 하나야마는 선생님에게 기록을 노리고 있다 말하는데요. 선생님은 어이가 없는지 대회에 나간 학생들과 하나야마를 기록 경기를 시키며 네가 진다면 기존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 말합니다. 7. 시작. 수영 기록 경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스타트하지만 하나야마는 뛰어들지 않는데요. 늦게 뛰어든 하나야마는 점프만으로 수영장 중간에 도달하며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물을 휘저으니 학생들이 수영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파도가 생기며 학생들은 익사의 위험을 느낍니다. 하나야마를 뺀 모든 학생은 완주를 못하며 하나야마만 완주에 성공하네요. 8. 방학 숙제. 조직 연말 행사 종료 후 하나야마는 책상에 술잔과 책들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키자키는 겨울방학 숙제는 다 하셨냐고 하나야마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숙제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무슨 쌉소리인지 키자키는 벙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아침까지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키자키는 왜 매일 조금씩 안 했냐며 말하고 자신은 나름 국립대학 출신이라며 옷을 벗어 제끼며 숙제 준비를 하는데요.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빠르게 완료하였으나 곱셈에서 막혀버린 하나야마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밤을 새버린 하나야마는 입학일에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무실로 향하네요. 9. 잠입. 술에 취한 어떠한 남자를 자객이 앞뒤로 나눠 잘라버리며 실실 쪼개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살인 청부업자로 노트에 하나야마 카오루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로 잠입한 청부업자는 화장실에서 하나야마를 만나는데요. 자신은 스케가와 센키치라고 먼저 이름을 밝히며 칼을 빼려 하나 하나야마는 학교에서 뽑게 할 수 없다며 칼을 잡습니다. 열이 받은 센키치는 카오루 주먹에 발길질을 하나 자신의 발이 부러지는데요.
갑자기 난처해하는 하나야마는 센키치에게 펜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한 카오루는 살인 청부업자를 복화술 인형으로 위장하여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버립니다. 이 기묘한 광경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네요. 10. 고백. 학교 뒤편에서 여학생과 하나야마는 같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은 하나야마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나야마가 없다 말하자 여자는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건지 물어보며 여학생은 깨끗한 일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걸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말을 들은 하나야마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데요. 지금 하자는 거냐며 여학생은 깜짝 놀라지만 카오루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며 이 정도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진심이 되면 1.5배는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무슨 깡따구인지 할 수 있다 말하자 하나야마는 스기무라 사일이 넌 이제 내 여자더라 얘기합니다. 이후 둘은 키스를 하는데요. 얼굴이 흡입에 가까운 상태가 되며 하나야마는 가슴을 꺼내라 합니다. 면상의 흡입을 느낀 사일이는 자신의 가슴을 상상하며 하나야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네요. 여학생을 배려해준 하나야마는 사실 자신은 굉장히 능숙하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 스모 현역이었던 오오제키가 학교 교장실로 방문하며 누마오라는 학생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누마오는 체육관에서 하나야마에게 스모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야마는 정말 대단하다며 누마오를 칭찬하나 누마오는 봐주지 말라 얘기하는데요. 이를 말리는 선배에게 정중하게 짜져주세요라고 누마오가 말하자 뒤에서 오오제키가 나타납니다. 누마오에게 좋은 리키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나 하나야마를 보고 진짜 원석은 여기 있었다 얘기하는데요. 악수를 건네는 오오제키는 하나야마 힘에 돌아가 버리며 당황하지만 하나야마가 박수를 쳐주며 퍼포먼스로 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오오제키에게 왜 하나야마에게 권유를 안 했냐 묻자 하나야마 조직은 스모협회의 스폰서였다고 하네요. 12. 검도부. 3학년 검도부 주장문관이 하나야마를 찾아오는데요. 이 주변에 불량 배들을 때려주는 재미로 살아왔는데 너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청죽을 꺼내며 싸우려 합니다. 청죽을 본 하나야마는 교복을 벗으며 일본도를 건네주는데요. 하나야마가 청죽을 휘두르니 한 번에 갈기갈기 찢어지며 선배에게 자신을 베어달라 말합니다. 그 뒤에는 자신이 베겠다고 말하는데요. 사용하랍니다라고 문관이 얘기하며 하나야마는 전수방위를 잘 임명받겠다고 합니다. 13. 출소. 하가 선배는 제로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살인을 저지른 제로는 미성년자이며 상대방이 다수의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빠른 출소를 했다 말합니다. 하나야마와 제로 모두 전설이며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출소한 제로는 자신의 구역이 하나야마에게 빼앗긴 것에 분노하며 하나야마를 데려오라 합니다. 하나야마와 제로가 만나며 싸움이 시작되려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학교에 얘기가 들어가는 게 그랬는지 하가 선배에게 이번 한 번은 눈 감아달라 얘기합니다. 싸움 시작과 동시에 제로가 하나야마에게 일격을 가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고개를 돌려 특유의 펀치 자세를 취하나 손바닥으로만 내려쳐버립니다. 일격에 쓰러진 제로는 일어나지 못하며 하나야마는 다시 한번 하가 선배에게 눈 감아달라 당부하네요. 14. 뚱녀. 교실 정문에 거대한 여성이 다가오는데요. 이 여학생은 타케바야시 이와오였습니다. 타케바야시는 하나야마 카오루에게 다가오며 갑자기 야쿠자냐고 물어보는데요. 무엇이 안 입고 온지 야쿠자도 학력사회냐며 넌 반드시 내가 쫓아내주겠다고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야마는 무슨 영문인지 머리 아파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 육교를 건널 수 없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하나야마를 타케바야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타케바야시는 하나야마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하며 하는 김에 친절한 레이디의 부탁도 들어주라 말합니다. 15. 육교. 뚱뚱해서 진짜 걷기가 힘들었는지 타케바야시는 육교를 이용해서 자신을 반대편으로 옮겨달라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알겠다 얘기하자 타케바야시는 농담이라며 당황해합니다. 하나야마는 타케바야시를 육교 위로 던져버리며 올라간 뒤 어깨에 태워버리는데요. 어디서 그런 건지 특이 취향인 것인지 타케바야시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6. 교사. 길거리 불량 학생은 물론 여러 학생들을 선도하려는 키이치로 선생은 밤이 늦었다며 학생들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술집을 방문합니다. 이 술집에는 하나야마가 양주를 먹으며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키이치로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야마의 흉터와 외모를 보면 모르지만 피부를 보면 10대인 걸 알 수 있다 말하는데요. 하나야마에게 어서 일어나라며 올바른 길로 자신이 인도해준다 합니다. 하나야마는 당신의 말은 맞지만 나 역시 하나의 조직을 맡은 몸이라며 사양한다 말하는데요. 키이치로 선생은 폭력단을 운영하는 거냐며 아동복지법, 청소년 육성법을 얘기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17. 복면맨. 복면 가면을 쓴 무장인들이 키이치로를 보면 무조건 풀스윙을 하라 하며 술집을 들이닥치는데요. 하필 하나야마가 있는 술집에 들어닥치며 하나야마를 보자 일제히 공격을 멈춥니다. 복면을 벗으며 이 근방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사는 개뿔 여자애들 장사를 하는 이 3인방을 보며 하나야마는 꿀밤을 먹여줍니다.
매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카이치로 선생에게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들어가라고 역으로 보내버리네요. 18. 개쩔어. 학교에서 체력 측정을 하는 하나야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발로 달리며 11초 기록을 보여줍니다. 멀리 뛰기를 하자 모래 끝까지 날라버리며 선생님은 제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데요. 이번엔 턱걸이를 하자 철봉이 뽑혀버립니다. 소프트볼 던지기에서는 공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던지며 체육 선생님은 올림픽감이라며 하나야마를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하나야마는 자신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며 거부하며 체력 측정은 마무리되네요. 19. 멍멍이. 등굣길에 한 학생 타베이는 멍멍이를 데려오는데요. 멍멍이라고 하기엔 매우 큰 사이즈로 지상 최강의 견종이라고 합니다. 조례 시간에 도착한 멍멍이와 타베이는 자신에게 빵 셔틀을 하던 하가 선배 패밀리에게 빵을 사와 보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살짝 당황하였지만 하가는 야키소바빵 10개를 후딱 사오라고 소리칩니다. 빠기친 타베이는 물으라 소리치며 목줄을 놔버리는데요. 멍멍이가 달려들자 하가 선배를 던져버리며 하나야마가 멍멍이와 마주합니다. 하나야마의 주먹을 물으나 입을 다물지 못하며 공포를 느낀 멍멍이는 역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달려드네요. 이후 하나야마에게 배를 까며 복종을 맹세합니다. 20. 성적표. 하나야마 그룹 회의가 진행되며 하나야마 조직은 특이사항 없이 무난하게 운영이 된다고 발표하는데요. 한결같이 이협의 길을 걷자며 키자키가 얘기하고 그룹 회의는 종료됩니다. 조직원들이 해산하며 하나야마도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키자키는 하나야마 대장을 멈춰 세우며 대장이 없었다면 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야마는 아니라며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키자키는 다시 하나야마 대장을 불러 세우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니라는 하나야마 대장에게 그럼 이제 성적 통지표를 보자고 말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잠깐의 침묵 끝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21. 잘했다. 하나야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보려 했다만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키자키는 대장은 이미 충분하다며 약속하지 않은 것도 지키는 대단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말을 돌리는 하나야마에게 키자키는 여행이고 질문이고 성적표를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요. 식은땀을 흘리는 하나야마 대장에게 키자키는 뭘 그리 겁먹냐고 얘기하자 하나야마는 표정이 바뀌며 뒤를 돌아봅니다. 키자키는 의도적으로 신뢰되는 말을 했다 말하며 자신의 역할은 대장의 학업조언이니 명령에 응해달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는 하나야마는 성적표를 보여주는데요. 체력 빼고는 만점이 없으며 공부방 책상에서는 술이 발견됩니다. 술 마시는 건 공부한 뒤에 하라던 키자키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데요. 다만 소결라는 매우 훌륭했다며 친구들 돕기, 청소당번 적극 참여 등 학급 생활에 열정적인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키자키를 보던 하나야마는 한잔하자고 말하며 바퀴외전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의 이야기인 바퀴외전 스카페이스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번외. 스펙전 이후 하나야마는 권총 탄환을 실수로 씹었다는 핑계로 수술을 받는데요. 의사 원장은 사탕이라고 착각하고 씹은 게 맞냐고 키자키에게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키자키는 대장은 의외로 덤벙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상과 함께 엉덩이 살을 볼살로 옮기는 수술이 끝난 하나야마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실에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야마는 계단에 미끄러져 부하들과 굴러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야마는 멈추려다 병원 콘크리트 벽을 부숴버리며 5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를 보고 있던 키자키는 변상을 해준다 말하며 하나야마는 일어나 당황해하네요. 2. 악력. 하나야마는 19세 남자로 수술 후 흉터까지 얼굴을 포함하여 몸 전체가 칼자국과 총알 자국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 가라테 최배달이 말한 악력과 스피드 그리고 체중을 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는 여지껏 자신의 주먹을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악력이 너무 강하며 주먹을 제대로 주면 자신의 주먹조차 뭉개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하나야마가 주먹을 제대로 쥘 거라고 말하네요. 3. 도전자. 하나야마는 술을 사들고 건물 옥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편지로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야마를 보며 대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겨드랑이를 닦는데요. 넌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널 안다며 야쿠자가 됐어도 대장 노릇을 하냐며 하나야마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널 연구하며 3년 동안 끊임없는 단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야쿠자 금배지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하나야마를 잡기 위해 실전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 교육. 하나야마를 교육시킬 생각에 신이 난다며 도전장을 보낸 도전자는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맨손으로 괜찮겠냐며 웃음을 보입니다. 기분이 죽여준다며 하나야마를 가격하는 도전자는 신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도전자가 때릴 만큼 때려도 하나야마는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술을 먹은 하나야마는 일격에 결착을 지어버립니다. 단련한 덕분에 겨우 살았다며 안도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자신도 패배의 맛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믿지 못하는 도전자에게 하나야마는 한번 놀러와라 히로시라며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도전자 히로시는 감사하다며 엉엉 울어버립니다. 5. 꾹. 하나야마의 소문을 듣고 하나야마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요.
자신을 야쿠자 조직으로 받아달라며 책을 찍고 동전을 꺾는 등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병목을 자르며 차력을 하는 이 남자에게 기자키는 처음부터 다시 수련하고 오라 말하는데요. 열이 받아 사무실에서 나온 남자는 우연히 하나야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었다며 먹던 하나야마는 식사를 마친 뒤 병목을 잘랐던 병과 병목을 꾹 눌러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병은 다시 붙어버렸으며 사이즈도 작아져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촬영 남자는 작아진 병을 보며 1000m의 수압과 하나야마의 악력을 비교하고 처음부터 단련하겠다고 인사하며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6. 통풍. 한 의사는 여기 입원했던 흉터가 있는 남자가 병원을 탈출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남자는 통풍에 걸려 있으며 통풍의 통증으로 날뛰기 시작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과거 친구인 호이로를 만나고 있는데요. 호리오는 자신의 개는 강한 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타나카는 나에게 반응이 있냐 말하자 호리오는 전혀 아니라고 답해주는데요. 그리고 어린 시절 최악이자 최강이었던 렉스라는 친구가 도쿄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줍니다. 예가를 들은 하나야마 조직원 막내인 타나카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통풍의 남자는 렉스였으며 도쿄에서 자신을 칼로 찔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7. 소문. 이 소문의 통풍 남자 렉스의 소문은 도쿠가와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요. 렉스는 강자 탐지견을 데리고 다니는 호리오와 다니며 강자들을 때려눕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신의 통풍을 더 큰 통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카드 트럼프를 손가락 악력으로 뜯는다는 남자의 소문을 들은 호리오와 렉스는 야쿠자 최강자인 하나야마를 찾아갑니다. 하나야마는 렉스를 보며 조직원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렉스는 하나야마에게 다가갑니다. 8. 아파. 아프다며 접근하는 렉스는 하나야마가 안경을 벗어 떨어뜨리자 안경을 잡아주는데요. 떨어질 뻔했다며 해맑은 미소로 하나야마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강한 바람이 불자 렉스는 아프다 소리를 치며 하나야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고 있던 하나야마는 악력으로 렉스의 볼을 꼬집어주는데요. 렉스는 통증이 사라졌다며 웃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냐는 질문에 좋다 대답하며 하나야마를 하늘로 쳐날려버리는데요. 하나야마가 또 펀치를 날리자 펀치가 느껴졌다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렉스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는 너무 좋아하는 렉스 옆에 있던 호리오에게 명함을 주며 호리오는 정말 강한 주먹은 다정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하나야마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9. 낚시. 맥주를 마시며 바다 낚시를 하는 하나야마는 맥주캔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데요. 낚시배 선장은 야쿠자로 있기 아까운 남자라 말하는 사이 하나야마의 낚시바늘이 바닥에 걸려버립니다. 지구를 낚았다며 선장이 말하자 하나야마는 옷을 벗고 낚시바늘을 빼러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하나야마가 빤스만 입고 뛰어든 사이 인근 바다의 생선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이건 백상아리라며 10m가 넘는 사이즈일 거라 말하네요. 10. 뇌. 백상아리와 마주친 하나야마는 몸을 회전시켜 백상아리 공격에서 살아남는데요. 하나야마는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니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풀며 상어의 콧등을 잡아 악력으로 뽀개버리는데요. 상어가 아파 소리치며 바다 위로 올라오자 상어의 눈을 움켜잡아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상어 눈에 팔을 깊게 넣어버리는데요. 꾹꾹거리며 이게 뇌인가 속으로 생각한 하나야마는 뇌도 악력으로 터뜨려버립니다. 10m가 넘는 백상아리를 맨손으로 잡은 하나야마는 선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며 하나야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네요. 11. 기일. 하나야마 조직 막내 타나카는 모두 정장인데 혼자 평상복을 입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조직원들은 오늘은 선대 7번째 기일이라며 당장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선대 두목인 하나야마 아버지는 야쿠자 거대 조직 겐노회와 전쟁을 하다 사망하였는데요. 카오루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말하고 겐노회 7대 두목을 죽이고 하나야마 아버지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 아버지 기일 모임에 누군가 하나야마를 염탐하며 어떻게 죽일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턱이 4개이자 호모인 겐노의 8대 두목이었습니다. 12. 기습. 하나야마는 너무 급했는지 인근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고 나오는데요. 화장실을 들렀다 나온 하나야마를 가면을 쓴 세 남자가 총으로 쏴버립니다. 열이 받은 하나야마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지름길로 따라잡아 문을 떼어버리는데요. 겨우 도망친 세 사람을 보며 하나야마는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 하나야마를 기습하려는 세 남자는 렉스와 마주치는데요. 렉스는 세 남자를 밟아버리고 하나야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술자리를 가진 렉스는 뻗어버리며 하나야마는 웃고 있네요. 13. 작전. 하나야마는 자신을 누군가 감시하는 걸 눈치챈 것인지 밥을 먹고 한대 피며 어슬렁거리다 평소에 타지 않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자신을 겐노회에서 노리는 걸 눈치채고 양동작전을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는 또 한 번의 습격을 받았으나 습격범을 지하철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한편에서는 호텔에서 식사 중인 겐노의 8대 두목인 호모에게 독을 섞은 음식을 내놓고 기관총을 든 부하들이 급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턱이 4개인 겐노에 호모 두목이 박수를 치자 몸집이 거대해지며 불을 내뿜고 하나야마의 부하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겐노의 두목 호모는 독을 탄 요리사에게 펭귄을 튀겨오라고 하네요. 14. 만남. 드디어 거대 조직의 두목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달링이라 말하며 넌 나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넌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마는 특유의 공격 자세를 잡으며 호모에게 한 방 먹여버리는데요. 말을 멈추지 않는 호모가 손가락을 튀기자 하나야마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5년 전 죽었던 어머니의 환상을 보는 하나야마에게 호모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계속 환영을 보며 일격에 다운되고 맙니다. 15. 강력한 호모.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FBI에게도 전투방법을 지도하는 쿠미나츠를 찾아가는데요. 겐노의 호모 두목을 죽여달라 부탁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는 그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쿠미나츠는 호모의 사진을 보자 사시인 눈이 커지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상한 머리는 가발이며 너무 작은 체형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도한 근육이 골격의 성장을 방해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강하여 머리가 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야마 간부에게 너희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분은 야쿠자를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자신도 이분에게 살인수를 전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암흑가에서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린다 하며 하나야마의 간부를 쏴 죽여버리네요. 16. 페륜. 어머니의 환영 때문에 때리지 못하던 하나야마는 드디어 어머니의 환영을 때리며 호모에게 한 방 먹이는데요. 이후 펀치를 계속 날리자 그랜드마스터라 불리는 호모는 달링 나를 잡아보라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이 죽자 당황한 하나야마에게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나 하나야마는 각성을 한 것인지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실전을 알려주겠다고 호모가 말하는데요. 그리고 호모가 손을 들고 내리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는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17. 마술. 환영과는 달리 마술인지 하나야마는 피를 엄청나게 흘리며 쓰러지는데요. 하나야마 간부를 죽였던 쿠미나츠에게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격수들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에까지 총을 맞은 하나야마를 보며 호모는 나중에 또 보자며 자리를 떠나는데요. 이후 쿠미나츠가 하나야마 시체를 처리하러 가자 시체는 보이지 않으며 인근 조직원들은 모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야마는 렉스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자신은 하나야마의 복수를 하러 간다고 말하네요. 18. 부탁한다. 휴가를 나가 있던 천재 의사 닥터쿠레에게 도쿠가와는 전화를 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휴가에서 닥터쿠레를 복귀시킵니다. 하나야마 소식에 시바 치하루도 병원 앞에서 하나야마를 응원하며 도쿠가와도 힘을 빌려주는데요. 시기가 늦었지만 겨우 수술을 끝마치며 하나야마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막내 타나카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며 셀프 퇴원을 하는데요. 눈이 벌개진 하나야마는 길거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19. 순발력. 쿠미나츠에게 살인 의뢰를 하였다 역으로 살해당한 하나야마 조직 간부는 엄청난 순발력으로 죽기 전 조직의 총장인 아키타 타로 두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요. 소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한 총장 아키타 타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하나야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움직이는 걸 본 겐노회의 부하는 조직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야마를 촬영하는 도중 한 방에 얼굴이 날아가 버리고 마네요. 이후 하나야마는 무장병들도 모두 쓰러뜨리며 겐노의 본부도장의 핵심 인물들을 처리하네요. 20. 전쟁. 하나야마를 쓰러뜨린 줄 아는 겐노의 조직은 하나야마 조직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명령을 내리는 중 호모와 쿠미나츠에게 복수를 하겠다던 렉스가 찾아옵니다. 렉스는 너희는 하나야마의 적이라며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호모는 렉스는 강하다며 모두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렉스는 콘크리트 바닥을 맨손으로 뜯으며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렉스는 부하들을 쉽게 정리하며 조그만한 놈이 태도는 거만하다며 호모에게 꼽을 줘버립니다. 21. 등장. 겐노의 본부도장을 박살낸 하나야마는 시바의 오토바이를 타고 호모와 렉스가 있는 곳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싸우려는 것인지 안경을 벗고 떨어뜨리나 렉스가 위험했다며 안경을 재빨리 잡아 돌려줍니다. 호모가 일부러 그런 거라 말하자 대머리의 조그만한 놈이라며 또 꼬불져 버리는데요. 열이 받은 호모는 직격으로 렉스를 다운시켜버립니다. 하나야마에게 다음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호모에게 렉스는 웃으며 상당히 괜찮은 펀치를 가졌다고 말하는데요.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렉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 환술. 밀리는 걸 느꼈는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사용하였던 환술을 렉스에게 다시 발동하려 하는데요. 손가락을 튕기며 환술을 걸지만 렉스는 소리를 지르며 환술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황한 호모는 렉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왜 환술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던 호모는 당신은 신의 아들 즉 한마유지로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케머시 만나서 영광이라 말하는데요. 잘 웃지 않는 하나야마는 너무 얼탱이가 없었는지 피식 웃어버리고 맙니다. 호모는 한마유지로를 신처럼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지로의 머리카락 DNA로 무언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23. 폭격.
자신에게 제캐 뭐냐고 물어본 호모를 렉스는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폭격 같은 공격을 보여주며 초필살 연마거퍼라고 소리칩니다. 렉스가 또 한 번의 일격을 날리지만 이번에는 호모가 렉스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는데요. 렉스는 아프다고 말하지만 호모의 공격을 모두 막고도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모는 먹던 약을 토하며 키 크는 것도 억제하던 자신의 근육에게 찌부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약을 먹는 대신 본래의 힘을 해방하겠다며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를 단숨에 쓰러뜨려 버리네요. 24. 암살. 일시적인 근육 해방이 된 호모는 렉스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피를 대량으로 흘리며 서 있는 카오루를 보며 쿠미나츠는 죽일 기회라며 독침을 쏠 준비를 합니다. 시바치하루가 눈치를 챘지만 이미 하나야마 손에 독침이 맞은 뒤였는데요. 하나야마는 독침에 맞았지만 바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에 악격을 사용하며 피부를 터뜨려 버립니다. 쿠미나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바로 차 안으로 도망을 쳐버리는데요. 하나야마는 쿠미나츠가 타고 있는 차를 통째로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25. 아직. 드디어 하나야마 너희 차례라며 호모가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아직이라 얘기하는데요. 하나야마의 말과 동시에 뒤에 렉스가 호모를 노리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호모는 막아내며 렉스의 팔뼈를 분질러 버리는데요. 다운된 렉스의 얼굴 피부를 잡은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어서 렉스를 도우러 오라 말하지만 하나야마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렉스의 반격과 함께 코가 붙은 피부가 뜯겨버리며 호모는 하나야마에게 다시 덤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하나야마는 한 번 더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6. 돼지. 호모에게 코가 뜯겨버린 렉스는 돼지코가 되어버렸는데요.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다며 또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쌍남자인 시바치하루는 그만 렉스를 질투해버리고 마는데요. 호모와 렉스는 서로 죽으라며 다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전력으로 펀치를 휘두르지만 남성 호르몬 대폭발 중인 호모의 펀치에 렉스의 팔꿈치와 주먹들은 뼈가 튀어나오고 마는데요. 이 정도로 멍청한 놈이냐며 생각하던 호모는 더 철저하게 파괴시켜준다 하지만 렉스는 튀어나온 뼈를 이용하여 호모를 찔러버립니다. 27. 기부업. 배에 빵꾸가 난 호모는 이건 벌을 받은 거라며 수치를 느끼고 다시 렉스에게 덤벼드는데요. 렉스는 호모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계속 내리치며 눈알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하나야마와 시바까지 해치워야 하니 갈 길이 멀다며 땅에 처박힌 호모는 자그마하게 렉스에게 몰아쉬부리는데요. 렉스가 호모에게 죽었냐고 물어보자 호모는 기부업이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렉스가 자신이 이겼다며 하나야마에게 말하자 하나야마는 뭐든지 먹여주겠다며 따라오라 말하며 결착이 지어집니다. 28. 딱. 결착 후 하나야마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데요. 병원에서 자고 있는 다나카를 보며 손가락을 튕겨버립니다. 엄청난 딱 소리와 함께 병원에 심정지가 왔던 환자가 깨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딱 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기적조차 일상에서 당연하게 보여주며 딱 소리에 일어난 다나카는 하나야마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조직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네요. 29. 성인식. 하나야마 조직 넘버2인 키자키는 하나야마에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데요. 드디어 우리 조직의 상례인 산속 은둔 생활을 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부족이나 조직에서는 성인식의 곰을 잡거나 맨손으로 상어를 잡는다며 이건 우리 조직의 성인식이라 말하는데요. 과거 키자키는 100kg가 넘는 멧돼지를 잡고 살아남았으며 하나야마에게 보호드릴이라는 기술로 불피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야마의 가방에는 술과 담배만 가득 차 있고 보호드릴이고 뭐고 돌을 튕겨 바로 담뱃불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30. 야생의 밤. 첫째 날 밤이 되자 하나야마는 불을 피워놓고 술을 먹으며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이때 거대한 멧돼지가 침을 흘리며 하나야마에게 다가옵니다. 하나야마는 담배를 던지며 멧돼지에게 싸울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멧돼지가 소리를 치며 접근하자 하나야마는 안경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나야마는 멧돼지의 머리통만 들고 키자키 앞에 나타나는데요. 머리만 80노가 넘을 것 같다는 조직원들과 함께 하나야마는 성인식을 마치고 산을 떠납니다. 하나야마가 있던 산자리를 등산객이 발견하며 이 산에는 터무니없는 괴물이 있다며 놀라워하네요. 30일. 뜨거운 우정.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하나야마는 화장실을 간다며 내려가는데요. 이 남자는 다른 조직의 간부였으며 하나야마 부하를 때려눕히고 하나야마와 마주합니다. 이 남자는 조노스케로 조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야마와 상대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인근 주차장으로 찾아간 조노스케와 하나야마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맨손으로 싸우며 콘크리트를 다 박살낸 두 사람 중 결국 조노스케가 쓰러져 버리는데요. 급의 차이를 느낀 조노스케는 이제 완패라 말하며 신고를 하던 경관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두 남자는 소름 끼치는 우정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하나야마는 조노스케를 버리고 혼자 가버리네요. 32. 뒤엎. 하나야마의 조직 위 총장을 맡고 있는 아키타타로와 그를 보호하는 나가오 류시는 한 행사에 참여 중인데요. 하나야마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맥주캔을 구겨주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류시는 불안한 느낌을 받아서인지 조직 일원을 더 이곳으로 오라 말하며 총장 아키타타로와 함께 떠나려 하는데요. 하나야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어떤 무리가 이들을 총으로 습격하며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야마가 뛰어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며 총장 아키타타로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3. 빡침. 하나야마 그룹이 속해 있는 조직에 내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편함에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거나 유리창에 총알 자국, 차의 흠집 등 이상하다 여겼지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건 그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말하며 반드시 누구의 짓인지 밝혀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야마의 얼굴과 함께 바퀴회전 스카페이스 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타고난 싸움꾼이자 야쿠자인 하나야마 카오루의 TMI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스펙. 바퀴와 같이 고등학생으로 첫 등장한 하나야마 카오루는 키 191cm, 몸무게 166kg으로 엄청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최강이자 언체인으로 불리는 비스켓 올리버와도 비견할 수 있는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야마는 타고난 싸움꾼으로 사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야마도 훈련을 일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5세 나이로 자신의 적대 조직을 발라버리고 야쿠자 두목 자리로 올라섰으며 하나야마는 15세든 19세든 현재든 나이와는 맞지 않는 외모를 보이며 초강자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2. 과거. 하나야마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힘을 보이며 야쿠자이지만 동시에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고등학생의 나이이지만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며 방학 숙제를 다 하지 못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혼인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과는 다르게 현직 야쿠자인지라 학교에서도 살인청부업자의 습격을 받고는 하였는데요. 거기다 미쳐버린 동급생이 무기를 들고 찾아오자 오히려 무기를 던져주며 필요한 걸 모두 써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살인 청부업자를 방어만으로 반병신을 만들며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적대심이 없는 하나야마를 교육시키려는 폭력 선생님은 큰 전력차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야마 앞에서 무릎을 꿇는 추태를 보이네요. 3. 고백. 상남자 포수 때문인지 하나야마는 학창시절 고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미 야쿠자로서 모든 것을 해보았던 하나야마지만 여학생의 고백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극적인 여학생에게 이런 사이는 좋은 일만 있지 않다며 충고를 하며 고백을 받아주었는데요. 고백을 받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이 정도인데 너희 것은 괜찮겠냐 하나야마는 말합니다. 사랑의 힘인지 여학생이 상관없다 말하자 하나야마는 넌 내 여자라며 키스를 시전하였습니다. 입술이 진공청소기인지 여학생의 입술이 빨려 들어가며 부어오르자 하나야마는 개의치 않고 다음엔 상의를 탈의하라 말하는데요. 시겁한 여학생은 이제 헤어지자 말하며 두 사람의 짧은 연애 스토리는 5분 만에 막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 상처. 하나야마 일족은 과거 선조 야키치를 범종에 숨겨 지켜준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일족대대로 새겨왔는데요. 하나야마는 아버지 사망 후 두목이 되자 이건 협객이 아니라며 혼자 상대 야쿠자 조직으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15세 나이로 아버지를 죽였던 토미자와파를 초토화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전신에 칼자국이 생기며 아파하기는커녕 드디어 협객이 완성되었다며 실실 쪼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무패의 사나이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웠지만 바키와 유지로를 만나며 첫 패배를 당하였는데요. 유지로에게 양다리가 아작이 나버리며 입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키 2부 사형수편에서는 스펙이 얼굴에 총알을 넣어 터뜨리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가 늘어나기도 하였네요. 5. 악력. 하나야마의 악력은 동전을 구부리며 트럼프 카드를 뜯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악력으로 유명한 하나야마의 기술은 악격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악격은 상대의 사지를 양손으로 잡고 조여버리며 혈관을 파열시키는 기술이었는데요. 기술을 최초로 시전해본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였으며 이 기술 때문인지 악격을 당한 아버지는 상대의 야쿠자파로 쳐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야마는 엄청난 악력으로 자신의 손조차 블랙홀같이 박살이 날 수 있다며 주먹을 꽉 쥘 수 없다고도 하였는데요. 개쌉소리 같지만 악력과 스피드 그리고 체중을 통한 공격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악력을 이용하여 항상 나 때릴 거다라고 말하는 듯한 포즈로 펀치 자세를 취하며 상대들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 전적. 훈련하지 않는 타고난 싸움꾼인 하나야마의 싸움 전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요. 자신의 싸움 철학을 고집해서인지 정면 승부만을 보여주며 때로는 얼빵할 정도의 순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강의 거모 미야모토 무사시와의 싸움에서는 느닷없이 때려서 미안하다며 주먹에 꼽힌 칼을 빼서 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하나야마의 모습에 무사시는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는 초기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보였지만 바키에게 패한 뒤 뒤늦게 찾아온 유지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도 하였는데요.
일부 지하격투 장편에선 가라테 카츠미에게 패배 후 대기실에서 조연급 알렉산더 가렌에게 좁혀지며 포스가 급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격투 장편의 포스가 떨어진 하나야마를 되살리려 한 것인지 사형수편부터 실전의 강자라 등장하며 다시 한번 야쿠자 전설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7. 맷집. 하나야마는 타고난 괴력에 비례하여 맷집도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인 공격은 당연히 먹히지 않으며 그의 기이한 맷집은 사형수편 스펙과의 싸움에서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호흡으로 덤벼오는 스펙의 공격을 모두 맞으며 일격에 날려버린 뒤 스펙을 잡아오는데 성공하였으나 스펙은 다시 한번 하나야마를 공격하였는데요. 스펙이 하나야마 입에 권총 탄약을 넣은 뒤 터뜨리나 하나야마는 뇌도 맷집이 좋은지 얼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도 계속할 거냐고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을 볼따구로 비껴맞는 기이한 회피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며 무릎에 총상을 입었지만 어찌된 것인지 서 있으며 스펙에게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쿠자이지만 이를 본 경찰들은 하나야마의 맷집 때문인지 놀라워하며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8. 유지로. 바키와 1차전 싸움 이후 하나야마는 유지로와 싸움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고 참패하였는데요. 이후 바키와 유지로의 1차전에 들러리로 등장하였으나 유지로가 바키의 에미와 바키를 골로 보내버린 뒤 또 한 번 하나야마는 유지로에게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으나 싸움꾼들이 모이는 자리에 항상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유지로와 대화하는 중에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키도에서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 오자 하품을 연달아 해대며 도쿠가와에게 유지로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였는데요. 유지로와 만난 하나야마는 덤벼들려 하지만 세포가 쫄아버린 것인지 헛스윙만 날리며 한방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는 나름 만족해서인지 하나야마는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9. 상어. 맥주를 마시며 바다낚시를 하는 하나야마는 맥주캔을 종이처럼 구겨버리는데요. 낚시배 선장은 야쿠자로 있기 아까운 남자라 말하는 사이 하나야마의 낚시바늘이 바닥에 걸려버립니다. 지구를 낚았다며 선장이 말하자 하나야마는 옷을 벗고 낚시바늘을 빼러 바다 아래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수 중 백상아리와 마주친 하나야마는 망설임 없이 몸을 회전시켜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니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손을 풀며 상어의 콧등을 잡아 악력으로 뽀개버리고 상어가 아파 소리치며 바다 위로 올라오자 상어의 눈을 움켜잡아 터뜨려버리는데요. 그리고 상어 눈에 팔을 깊게 넣어버립니다. 꾹꾹거리며 이게 뇌인가 속으로 생각한 하나야마는 뇌도 악력으로 터뜨려버리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지 선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며 하나야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0. 각오. 하나야마는 싸움 때마다 권법과 대 싸움꾼의 대결이라며 항시 싸움 시마다 상대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데요. 스모와의 대결에서 샤치오코를 상대하며 하나야마 카오루의 얼굴을 본 샤치오코는 서로 죽이기를 강요하는 얼굴이라며 자신은 죽을 각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샤치오코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하나야마는 등을 돌리며 펀치를 날려버리는데요. 맞을 각오를 하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리키시를 일격에 눕혀버립니다. 이후 추가 타격 없이 샤치오코가 일어나길 기다리는데요. 샤치오코가 일어나 스모 자세를 취하자 하나야마도 곰과 같은 특이한 자세를 보입니다. 손바닥 치기를 모두 맞으며 버틴 카오루에게 샤치오코는 당신 차례라며 기회를 주는데요. 원하는 만큼 쳐보라 말하자 하나야마는 진짜 원하는 만큼 쳐버리며 샤치오코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야마가 기다리다 담배를 피기 직전 샤치오코가 일어나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11. 무사시. 피클편에서는 짧은 트레케라톱스 포스만 보여준 하나야마는 무사시 편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찰들이 속수무책으로 털려버리자 경찰 총감이 하나야마를 찾아가며 무릎을 꿇어가며 무사시를 잡아와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레츠가 무사시에게 죽어버렸다는 소식까지 들어버리자 하나야마는 망설임 없이 무사시를 찾아가는데요. 만나자마자 겉건으로 무사시를 날려버리나 두 번째 겉건은 무사시가 주먹을 칼로 썰어버립니다. 하지만 타고난 신체로 더 이상 베이지 않으며 칼이 주먹에 박힌 채로 무사시를 또 한 번 날려버리고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사시에게 인정을 받은 하나야마였지만 무사시의 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레츠와 같이 되지르기에 처하였지만 바키의 등장으로 하나야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네요. 12. 유흥. 하나야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즐겨하며 자신을 추종하는 시바치하루와 술을 먹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내일이 없다는 듯이 술 담배를 즐겨하나 취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여성과 교제관계가 나오지는 않으나 바키에게 여자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는 발언과 야쿠자 최강 자리에 위치한 걸 생각하면 많은 유흥의 경험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걸 다 씹어버릴 캐릭터인 매력적인 하나야마 카오루는 바키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5살의 야쿠자 두목으로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는 하나야마 카오루는 태생이 다른 강자인데요. 오늘은 훈련하지 않는 강자 하나야마 카오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미성년자. 현 야쿠자 두목이나 하나야마는 미성년자이며 엄청난 왁구를 가진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현재보다 어린 시점 혼자 야쿠자 사무실을 맨몸으로 쳐들어갔으며 조직을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미성년자가 맞는가 싶은 왁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야마는 15세의 일본 최강의 싸움꾼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나 하나야마는 나름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예상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키 외전인 키즈츠라에 등장한 하나야마는 사무실에서는 술과 담배를 즐겨하나 학교에서만큼은 구구단을 못 외워도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조직 생활도 바빴을 하나야마이지만 결석이 한 건도 없었으며 선생님의 말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일진들이 하나야마에게 덤벼들어도 이곳은 신성한 학교라며 연장을 학교에 들고 오면 어쩌냐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학교 수영 수업에서는 자신의 문신을 감추기 위해 특별한 수영복을 준비하였으며 수영을 하기만 하였는데 수영장 물이 빠지는 기적을 보여주며 학생들을 놀래키기도 하였습니다. 2. 고백. 하나야마도 생긴 왁구는 무서우나 섬세한 때문인지 나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외전에서 나타난 하나야마 카오루는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진지한 면모가 있어서인지 한 여학생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자신과 만나줄 수 있냐 묻자 무엇 때문인지 하나야마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깜놀한 하나야마가 눈알이 커지자 이 여학생이 돌아가려 하자 급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며 여학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알고 있냐 묻자 여학생은 그것도 할 건 알고 있다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야마는 바지를 급 내리며 빤스까지 벗어 제껴버립니다. 당황한 여학생은 여기서 하자는 거냐 소리치지만 하나야마는 이 정도인데 괜찮냐며 허리손을 하는데요. 내가 진심이 된다면 이것의 1.5배는 커지게 된다 말합니다. 여학생은 난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여자라며 할 수 있다 하자 하나야마 카오루는 넌 이제 내 여자라 하는데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에게 하나야마는 키스를 날려버립니다. 얼굴이 빨려 들어가며 여학생은 입술이 부풀어 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대로 삘이 받았는지 하나야마는 이제 상의탈의를 하라 말합니다.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 예상한 여학생은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라 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야마가 여학생을 배려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자신은 굉장히 능숙하다 말하네요.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요. 오랜만에 광고입니다. 한마 바퀴를 능가할 웹툰들이 모여있는 탑툰을 아시나요?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여러 장르의 탑툰 만화들은 중독성이 엄청나며 분량 또한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발급된 쿠폰을 이용하면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쿠폰 등록에 애니인포만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과 정보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바로 이어집니다. 3. 악력. 타고난 신체 스펙을 가진 하나야마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악력이었는데요. 하나야마가 진심으로 주먹을 쥐면 블랙홀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주먹도 망가지기 때문에 주먹을 제대로 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썰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야마의 악력은 플레잉 카드를 한 번에 뜯어낼 수 있으며 동전을 꾸깃하게 접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하나야마 손에 들어간 캔은 악력으로 순 사이즈를 작아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악력을 이용한 공격인 필살기 악격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악격은 상대의 사지를 양손으로 잡아 압축을 해버리며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기술인데요. 말도 안 되는 악격으로 상대방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타고난 신체 스펙으로만 상대를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싸움. 야쿠자답게 노빠꾸로 싸우는 하나야마는 모든 싸움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형수편에서 또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키에게 나타난 스페크를 센스 있게 끌고 가며 일단 노빠꾸 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 자세를 보면 안한 그냥 온몸으로 겁나 세게 칠 거다라는 모습과 함께 공격들을 퍼부었으며 나름 강자인 스페크도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페크와 하나야마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며 스페크는 과거 자유의 여신상을 박살난 무호흡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호흡이고 나발이고 하나야마는 그딴 거 다 씹어버리고 스페크를 날려버린 뒤 계속할 거냐 묻기 시작하는데요. 이대론 죽겠구나 싶었는데 스페크는 훔쳐온 총알을 하나야마 입에 넣어버린 뒤 터뜨려버립니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하나야마 입이 터졌으나 하나야마는 총알이고 나발이고 입이 날아간 상태에서 스페크를 좁히며 경찰에 가져다 주었는데요. 순간의 틈을 이용한 스페크는 이번엔 총질을 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야마는 스페크에게 총을 다리에 맞았으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고막이 빵꾸가 난 상태로 악격으로 스페크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마 카오르なんですね. 5. 패배. 노빠꾸 싸움꾼이며 타고난 신체를 가진 하나야마이지만 바키에서는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데요. 바키와 싸웠던 15살 때는 바키에게 패배를 인정한 뒤 한마유지로가 나타나 이제 시작했냐 꼽을 주자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격의 두 다리가 아작이 나버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패배를 하였는데요. 이 녀석이 이겼다. 이후 지하격투장에서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신체 성장과 함께 싸움 실력도 성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도포도 아닌 카츠미에게 등짝을 내주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나름 날라차기와 악격을 날려대었으나 카츠미의 팡팡펀치에 웃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야마는 성격 자체가 꼼수를 전혀 쓰지 않으며 무조건 노받고 펀치와 악격을 보여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피클과 잠깐의 만남 후 이번엔 칼제비 무사시를 만났으며 여기서도 계속할 텐가를 세려주었습니다. 무사시의 공격을 주먹으로 막아버리며 주먹에 꼽힌 칼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 먼지거리인지 다짜고짜 좁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사시에게 결국 이리저리 몸이 베이고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외로 패배가 많은 하나야마이지만 하나야마의 싸움은 상대와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떠나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의리. 야쿠자답게 의리를 중시하며 별거 아닌 인연에도 하나야마는 멍청한 것인지 우정인 것인지 싶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조강자 무사시와 싸움은 하나야마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경찰이 뜬금없이 찾아와 무사시와 싸워달라 말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사시가 노밖으로 경찰들을 죽이고 다니자 답이 없던 경찰총장이 하나야마에게 다가와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요. 경찰과 조폭의 관계로 적대 관계로 볼 수 있으나 하나야마는 경찰에게 집에 가서 아술이나 한 잔 꺼거두라 말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 말하였습니다. 이후 무사시에게 칼로 겁나 썰려댄 뒤 경찰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였다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시바치하루나 오랜 인연이 된 바키 같은 인물들 외에도 많은 인물에게 의리의 사나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협객. 하나야마 카오루 가문은 과거 지방의 대부 가문이었으나 산적의 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습격 당시 하룻밤 신세를 지던 한 남자가 범종의 가문 사람을 숨겨 선체로 사망을 하였고 이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산적들의 창과 칼을 받아내었으며 하나야마 가문은 사망한 이 남자를 추모하기 위해 대대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되었는데요. 15세가 되자 하나야마도 등에 문신을 새겼으나 하나야마는 뜬금없이 이건 진정 협객이 아니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밖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적대 조직을 찾아갔으며 맨몸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요. 여기서 등에 칼자국을 보며 하나야마는 진정한 협객이 완성됐다 말하였습니다. 확실히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야마는 주인공은 아니나 사실상 바키급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엄청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花山薫の手によって完成した真なる男たち